어릴 때부터 저는 한국이 중국 문화를 그저 베끼는 작은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부모님과 선생님들의 말씀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며 자랐죠. 왜 거기에 가고 싶겠어요? 라고 교환학생 제안에 눈을 굴리던 제가 지금은 서울 한복판에서 길을 잃고 서 있습니다. 낯선 언어로 가득한 네온사인, 현대적인 건물들, 그리고 갑자기 코를 자극하는 달콤한 냄새. 그 순간 저는 몰랐습니다. 이 작은 만남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한국에 대한 모든 편견이 무너지고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보게 될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 변화는 차가운 겨울날 따뜻한 호떡 한 조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중국과 한국 사이의 다리가 되었는지 그 예상치 못한 여정을 들려드릴게요. 제 이름은 장메이린이에요. 중국 청두 출신의 20살 대학생이죠. 제가 한국에 오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런데 여기 서울 한복판에 서 있네요. 길을 잃은 것 같고 정신이 없어요.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말씀드릴게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과 선생님들이 한국은 중국 문화를 그저 베끼는 거야라고 하시는 걸 늘 들었어요. 중국이 얼마나 대단한지, 한국은 그저 옆에 있는 작고 중요하지 않은 나라일 뿐이라고 계속 말씀하셨죠. 저는 깊이 생각해보지 않고 그저 그 말씀을 사실로 받아들였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국수를 후루룩 먹으면서 아빠가 하시던 말씀이 기억나요. 메이링아, 우리 중국의 전통이 세계에서 제일이라는 걸 명심해. 한국 같은 다른 나라들은 그저 우리를 따라하려고 할 뿐이야. 엄마도 고개를 끄덕이시며 맞아. 우리나라에 이렇게 풍부한 문화가 있는데 한국에 대해 배울 필요가 없지.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대학 교수님이 서울로 교환학생을 가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하셨을 때 저는 웃으면서 왜 거기에 가고 싶겠어요? 라고 말했어요. 눈을 굴리면서요. 저는 일본이나 유럽 어딘가로 가고 싶었어요. 그런 곳들이 더 흥미로워 보였거든요. 하지만 안경을 코에 걸치신 친절해 보이는 교수님은 그저 미소를 지으셨어요. 메이링, 교수님이 부드럽게 말씀하셨어요. 때로는 직접 눈으로 보아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법이야. 한국에 기회를 줘봐. 놀랄지도 모르겠구나. 교수님의 말씀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뭔가를 놓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 판단력을 의심하면서도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등록했어요. 시간이 흘러 지금은 2024년 겨울이에요. 서울의 번화가에 서 있는데 마치 다른 행성에 온 것 같아요. 건물들은 높고 현대적이에요.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라요. 읽을 수 없는 언어로 된 네온 사인이 사방에서 반짝이고 있어요. 공기는 차갑고 상쾌해서 코트를 더 단단히 여미게 되네요. 핸드폰으로 지도 앱을 사용하려고 했는데 당연히 배터리가 거의 다 됐더라고요. 정말 운이 없죠. 핸드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고 주변을 둘러봤어요. 완전히 길을 잃은 것 같았어요. 사람들은 추위에 옷을 단단히 입고 바삐 지나가면서 저를 알아채지도 못해요. 잠시 목에 뭔가 걸린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아는 사람도 없고 간판도 읽을 수 없고 이게 큰 실수였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청두의 익숙한 거리가 그리워졌어요. 엄마의 요리 냄새, 모국어의 소리도요. 제가 거기 서서 자기 연민에 빠져 있을 때 갑자기 맛있는 냄새가 제 코를 자극했어요. 달콤하고 따뜻한, 전에 맡아본 적 없는 냄새였어요.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 냄새를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그 냄새는 저를 길모퉁이의 작은 포장마차로 이끌었어요. 할머니 한 분이 포장마차 뒤에 서서 평평하고 둥근 팬케이크 같은 것을 뜨거운 그리들 위에서 뒤집고 계셨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들어 제가 쳐다보고 있는 걸 보셨어요. 할머니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지더니 저를 손짓해 부르셨어요. 헬로 헬로. 할머니가 서툰 영어로 부르셨어요. 추워 보이네. 호떡 한번 먹어봐. 겨울에 아주 좋아.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한국 음식이 중국 음식만큼 맛있지 않다고 하시던 엄마의 목소리가 머릿속에 울렸어요. 하지만 그 냄새가 너무 유혹적이고 할머니의 미소가 너무 친절해 보여서 저도 모르게 포장마차 쪽으로 다가가고 있었어요. 가까이 다가가면서 이 순간이 뭔가 새로운 것의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정말 어쩌면
한국에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깊은 숨을 들이쉬고 할머니께 미소를 지으며 팬케이크를 가리켰어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말했어요.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그렇게 제 한국에서의 여정이 진정으로 시작됐어요. 이 작은 만남이 이 나라와 사람들에 대해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바꿔놓을 거라는 걸 그때는 몰랐죠. 할머니께서 호떡을 건네주셨어요. 장갑을 끼고 있었는데도 그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마치 이 추운 날 작은 햇살을 손에 쥔 것 같았죠. 조금 베어 물어봤는데 예상과는 전혀 달랐어요. 겉은 바삭하고 안에는 녹은 갈색 설탕과 견과류가 환상적으로 어우러져 있었어요. 달콤하지만 너무 달지 않고 그 따뜻함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어요. 호떡을 맛있게 먹고 있는데 친근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안녕하세요. 여기 처음 오셨죠? 고개를 들어보니 저와 비슷한 나이의 한국 여자애가 미소를 지으며 서 있더라고요. 긴 검은 머리에 빨간색 푹신한 코트를 입고 있었어요. 저는 수진이에요. 그녀가 완벽한 영어로 말했어요. 관광객이세요? 호떡을 삼키고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메이링이에요. 중국에서 온 교환학생이에요. 사실 오늘 막 도착했어요. 수진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요?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교환학생 도우미로 일하고 있어요. 혹시 거기서 공부하세요? 고개를 끄덕이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 약간 안도했어요. 네, 맞아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 좀 길을 잃은 것 같아요. 수진이가 웃었어요. 그럴만해요. 처음에는 서울이 좀 버거울 수 있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그런데 먼저 호떡은 어떠세요? 손에 들고 있는 반쯤 먹은 호떡을 내려다 봤어요. 정말 맛있어요. 이런 걸 먹어본 적이 없어요. 기다려보세요. 수진이가 씩 웃었어요. 여기엔 더 맛있는 음식들이 많아요. 작은 음식 모험을 떠나볼까요? 잠시 망설였어요. 고향에서라면 절대 모르는 사람을 따라가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수진이의 친근한 미소에 왠지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게다가 한국에 어떤 놀라운 것들이 더 있을지 궁금했죠. 좋아요, 제가 말했어요. 안내해주세요. 수진이가 저를 근처의 음식 노점이 가득한 거리로 데려갔어요. 냄새가 너무 좋아서 방금 호떡을 먹었는데도 입에 침이 고였어요. 우리는 떡볶이라는 걸 파는 가게 앞에 섰어요. 이건 매운 소스의 볶은 떡이에요. 수진이가 설명했어요. 여기서 가장 인기 있는 길거리 음식 중 하나죠. 한 조각을 먹어봤는데 매운맛이 바로 느껴졌어요. 맵지만 정말 맛있었어요. 먹으면서 보니 거리가 정말 활기찼어요. 학생들, 직장인들, 가족들이 모두 함께 음식을 즐기고 있었어요. 시끌벅적하고 바빴지만 즐거운 분위기였죠. 다음으로 따뜻한 국물에 든 어묵을 먹어봤어요. 국물이 정말 위로가 되는 맛이었어요. 추운 날씨에 딱이었죠. 먹으면서 수진이가 서울에서의 생활에 대해 이야기해줬어요. 그녀의 공부, 좋아하는 놀러가는 장소들, 제가 알아야 할 한국의 관습들에 대해 말이에요. 저도 모르게 긴장이 풀리고 대화를 즐기고 있었어요. 이상하죠. 몇 시간 전만 해도 길을 잃고 외롭다고 느꼈는데 지금은 새 친구와 함께 도시를 탐험하고 전에 몰랐던 음식들을 맛보고 있었어요.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하자 수진이가 한 곳을 더 가보자고 제안했어요. 근처에 전통 찻집이 있어요. 그녀가 말했어요. 몸도 따뜻해지고 한국 문화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곳이에요. 우리는 작고 아늑해 보이는 건물로 걸어갔어요. 안으로 들어가니 마치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았어요. 방은 은은하게 밝혀져 있었고 낮은 탁자와 바닥에 깔린 방석이 있었어요. 공기에는 허브와 꽃 향기가 가득했어요. 나이 지긋한 남자분이 고개를 숙여 인사하셨어요. 어서 오세요. 그분이 영어로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곳의 주인 김 씨입니다. 앉으세요. 차를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방석에 앉으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벽에는 아름다운 그림과 서예 작품들이 걸려 있었어요. 배경에서는 부드러운 전통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방금 전 분주했던 거리와는 너무나 다르지만 똑같이 매력적이었어요. 김 씨가 작은 잔과 주전자가 있는 쟁반을 가져오셨어요. 차를 따르시면서 설명해 주셨어요. 이건 특별한 한국 녹차예요. 우리는 수백 년 동안 이렇게 만들어 왔죠.
한 모금 마셔봤는데 맛이 섬세하고 상쾌했어요. 김 씨가 저를 보며 미소 지으셨어요. 알고 계셨나요? 한국의 차 문화는 단순히 중국에서 베낀 게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이 오랜 세월 동안 우리의 생활 방식에 맞게 발전시켜 온 거죠. 그 말씀에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한국이 중국 문화를 그저 베꼈다고 믿었던 모든 것들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여기 앉아 이 독특한 차를 마시고 이 아름다운 찻집을 경험하니 그런 생각들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깨달았어요. 차를 다 마시고 수진이를 향해 말했어요. 이 모든 걸 보여줘서 고마워요. 한국이 이렇게 흥미로울 줄 몰랐어요. 수진이가 웃었어요. 아, 메이링,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볼 것도, 배울 것도 훨씬 더 많아요. 더 많은 모험을 할 준비 됐어요? 그녀의 들뜬 표정을 보니 저도 열정이 솟구쳤어요. 네, 제가 말했어요. 제 말에 담긴 진심에 저도 놀랐어요. 한국이 보여줄 모든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어요. 찻집을 나와 서늘한 저녁 공기 속으로 걸어 나오면서 아침에 도착했을 때의 길. 잃은 소녀와는 다른 느낌이 들었어요. 여전히 낯선 도시에 있고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제는 두려움 대신 설렘이 가득했어요. 이 매력적인 나라에서 또 어떤 것들을 발견하게 될지 정말 기대됐어요. 다음 몇 주는 새로운 경험들로 정신없이 지나갔어요. 수진이는 제 안내자이자 친구가 되어 서울 곳곳을 보여주고 한국 문화를 소개해줬어요. 매일이 새로운 모험이었고 아침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기대하게 됐어요. 어느 화창한 오후 수진이와 저는 대학가를 걷다가 한국 학생들 무리와 우연히 마주쳤어요. 그들은 웃고 떠들며 책을 끼고 있었죠. 우리를 보다 멈춰 서서 미소를 지었어요. 수진아, 한 학생이 불렀어요. 내 친구 누구야? 수진이가 저를 소개하면서 중국에서 온 교환 학생이라고 설명했어요. 놀랍게도 그 무리의 눈이 관심으로 반짝였어요. 와, 중국이라고. 짧은 머리의 여학생이 감탄했어요. 항상 가보고 싶었어. 거기는 어때? 어느새 우리는 모두 근처 카페에 앉아 이야기하고 웃고 있었어요. 한국 학생들은 제 중국 생활에 대해 열심히 듣고 싶어 했고, 저는 제 고향과 가족, 좋아하는 중국 전통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대화를 나누면서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이 한국 학생들이 중국에 대해 궁금해하는 만큼 저도 한국에 대해 궁금해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진지한 질문을 하고 제 대답을 주의 깊게 들었어요. 고향에서 들었던 것처럼 무시하는 태도와는 전혀 달랐죠. 학생들 중 지훈이라는 키 큰 남학생은 특히 역사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는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눈을 반짝이며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세종대왕은 일반 사람들이 읽고 쓰기 쉽게 하고 싶으셨대요. 지훈이가 설명했어요.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저는 진심으로 감명받아 고개를 끄덕였어요. 몰랐어요. 제가 인정했어요. 중국에서는 그런 걸 배우지 않았거든요. 대화가 이어질수록 저는 점점 더 편안해졌어요. 이 한국 학생들은 제가 상상했던 거만한 모방자들과는 전혀 달랐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문화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다른 문화에 대해서도 배우고 싶어 했어요. 긴 웨이브 머리를 한 유나라는 여학생이 K-POP가 한국 드라마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이 현대 문화 수출품들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설명하면서 열정적이었어요. BTS 들어봤어요? 그녀가 신나서 물었어요. 저는 약간 쑥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저 팬이에요. 제가 고백했어요. 그냥 고향에서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이 고백에 모두가 환호했고 갑자기 우리는 그 카페에서 BTS 노래를 부르고 춤추기 시작했어요. 너무 웃어서 옆구리가 아플 정도였어요. 이 낯선 사람들이 이렇게 빨리 친구가 되다니 놀라웠죠. 오후가 깊어가면서 학생들은 수진이와 저를 그들의 스터디 그룹에 초대했어요. 우리는 일주일에 2번 도서관에서 만나요. 지훈이가 설명했어요. 메이링 씨도 환영이에요. 우리가 한국어를 도와줄 수 있고 메이링 씨는 우리에게 중국어를 가르쳐 줄 수 있잖아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아직 부족한 제 한국어 실력이 걱정됐거든요. 하지만 수진이가 격려하듯 고개를 끄덕이자 저도 모르게 동의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작은 기숙사 방 침대에 누워 그날의 일을 되새겼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얼마나 긴장하고 의심했는지 기억났어요. 그런데 지금 몇 주 후에는 한국 친구들을 사귀고 스터디 그룹에 참여하고 있네요. 핸드폰을 꺼내 부모님과의 채팅방을 열었어요. 오늘 있었던 일 만난 친절한 학생들, 한국 문화와 역사에 대해 배운 흥미로운 것들을 타이핑하기 시작했어요. 쓰면서 깨달았어요. 단순히 정보를 공유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의 생각을 바꾸려 하고 있다는 걸요. 제가 보기 시작한 것처럼 한국을 봐주셨으면 했어요. 단순히 중국을 모방한 나라가 아니라 고유한 전통과 현대적 혁신을 가진 독특하고 활기찬 나라로요. 전송 버튼을 누르고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설렘과 긴장이 뒤섞인 기분을 느꼈어요. 부모님이 제 새로운 시각에 어떻게 반응하실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제 관점이 변하고 있고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잠들며 다음 스터디 그룹 모임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한국어를 더 배우고 중국에 대해 더 많이 나누고 우리 문화 간의 오해의 벽을 계속 허물어가는 것이 기대됐어요. 청도 출신의 제가 장메이링이 중국과 한국 사이의 다리가 될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하지만 여기 제가 있네요. 이 예상치 못한 역할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세요 뭐가? 이 여정이 저를 어디로 이끌어갈지 정말 기대돼요. 주가 쏜살같이 지나가더니 어느새 제가 서울에 온 지 한 달이 넘었어요. 수업, 스터디 그룹 모임, 수진이와 새 한국 친구들과 함께하는 도시 탐험으로 하루하루가 가득 찼어요. 놀랍게도 여기서의 시간을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즐기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쌀쌀한 어느 저녁, 긴 공부 시간을 마치고 도서관을 나오는데 수진이가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저를 돌아봤어요. 저기 메이링, 정말 특별한 걸 보고 싶어요? 저는 호기심에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그럼요, 뭔데요? 깜짝 선물이에요. 수진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따라와요. 우리는 버스를 탔고 도시를 가로지르는 동안 저는 어디로 가는지 맞춰보려 했어요. 하지만 서울이 아직 너무 낯설어서 전혀 감이 오지 않았어요. 마침내 우리는 도심 한가운데 있는 작은 산 기슭에서 내렸어요. 남산에 오신 걸 환영해요. 수진이가 산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꼭대기로 올라갈 거예요. 우리는 케이블카를 타고 산을 올랐고 올라갈수록 도시가 반짝이는 양탄자처럼 아래로 펼쳐졌어요. 정상에 도착하자 저는 숨을 들이켰어요. 하늘을 찌를 듯한 높은 탑 앞에 서 있었거든요. 여기가 남산타워예요. 수진이가 설명했어요. 서울 전체를 볼 수 있는 최고의 장소 중 하나죠.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전망대로 올라갔어요. 문이 열리자 저는 말을 잃었어요. 태양이 지고 있었고 하늘은 아름다운 주황, 분홍, 보라색 물결로 물들어 있었어요. 우리 아래로 서울이 사방으로 뻗어 있었고 밤이 내리면서 건물들과 거리가 생명력을 얻어가는 게 보였어요. 저는 천천히 창가로 걸어가 유리에 손을 대었어요. 여기서는 모든 게 보였어요. 구불구불한 한강, 현대적인 고층 빌딩 사이에 자리 잡은 고궁들, 사람들과 차로 붐비는 활기찬 거리들까지요. 너무 아름다워요. 제가 눈물이 맺히는 걸 느끼며 속삭였어요. 한국이 이럴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수진이가 제 옆에 서 있었고 그녀의 얼굴이 유리에 비쳤어요. 때로는 다른 시각에서 봐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그 말이 저를 강하게 울렸어요. 여기 오기 전에 제가 한국을 어떻게 봤는지 생각해봤어요. 그저 중국의 작고 덜 중요한 복사본이라고요. 하지만 지금 이 활기차고 독특한 도시를 내려다보니 제가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깨달았어요. 목이 메는 걸 느끼며 수진이를 향해 돌아섰어요. 고마워요, 제가 말했어요. 이 모든 걸 보여주고 제 친구가 되어줘서요. 저는 여기 오기 전에 한국에 대해 너무 많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수진이가 미소 지으며 제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그래서 문화 교류가 중요한 거예요. 그녀가 말했어요. 편견을 넘어서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요. 우리는 하늘이 어두워지고 아래 도시가 반짝이는 불빛의 바다가 될 때까지 타워에 머물렀어요. 산을 내려오면서 저는 뭔가 달라진 걸 느꼈어요. 마치 위에서 서울을 본 것이 도시뿐만 아니라 여기서의 제 전체 경험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준 것 같았어요. 그날 밤 기숙사 방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한국에 와서 보고 배운 모든 것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맛본 맛있는 음식들,
배운 흥미로운 역사, 만난 친절한 사람들을 생각했어요. 불과 몇 주 만에 한국에 대한 제 시각이 완전히 바뀐 것도 생각했고요. 핸드폰을 꺼내 여기 온 이후로 찍은 사진들을 넘겨봤어요.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는 호떡 할머니, 카페에서 우스운 표정을 짓고 있는 수진이와 저, 도서관에서 책을 붙들고 있는 우리 스터디. 그리고 방금 본 남산타워에서의 숨막히는 전망까지요. 각 사진은 한국에 대한 제 이해가 조금씩 더 깊어진 순간의 이야기를 담고 있었어요. 저는 단순히 한 나라에 대해 배우는 게 아니라 그 나라와 사랑에 빠지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부모님과의 채팅방을 열고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남산타워와 놀라운 전망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서울의 옛것과 새것의 조화, 만난 사람들의 친절함, 제가 경험하고 있는 풍부한 문화에 대해 설명했어요. 엄마, 아빠, 제가 썼어요. 제가 보고 있는 걸 보셨으면 좋겠어요. 한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곳이 아니에요. 훨씬 더 대단해요. 집에 돌아가면 모든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전송 버튼을 누르자 어깨에서 무게가 덜어지는 걸 느꼈어요. 저는 단순히 제 생각만 바꾸는 게 아니라 고향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도 바꾸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큰 책임감이 느껴졌지만 그 책임을 맡게 돼 신이 났어요. 그날 밤 저는 미소를 지으며 잠들었고 도시의 불빛과 새로운 우정에 대해 꿈을 꿨어요. 내일은 이 놀라운 나라에서의 또 다른 하루고 어떤 새로운 발견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정말 기대돼요. 서울에서의 교환학생 프로그램 마지막 며칠이 상상했던 것보다 더 빨리 지나갔어요. 제가 길을 잃고 겁에 질려 번화가에 서 있던, 완전히 어울리지 않는 것 같던 그날이 바로 어제 같아요. 이제 중국으로 돌아갈 짐을 싸면서 얼마나 많은 것이 변했는지 믿기 힘들어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아침, 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도시를 걸어보기로 했어요. 한때는 너무나 낯설고 혼란스럽게 느껴졌던 거리들이 이제는 친숙하고 편안하게 느껴져요. 알게 된 가게 주인들에게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들고 이제는 많이 늘은 한국어로 인사를 나눴어요. 모퉁이를 돌다 갑자기 제 여정이 시작됐던 그 호떡 가게와 마주쳤어요. 할머니는 그 첫날처럼 맛있는 호떡을 뒤집고 계셨어요. 저를 보시더니 할머니 얼굴에 알아보는 표정이 떠올랐어요. 아, 중국 아가씨. 할머니가 서툰 영어로 부르셨어요. 또 왔네. 저는 활짝 웃으며 가게로 다가갔어요. 네, 다시 왔어요. 제가 한국어로 말했는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걸 보고 우리 둘 다 놀랐어요. 호떡 하나 주세요. 할머니가 호떡을 만드시는 동안 저는 한국에서 보낸 시간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사귄 친구들, 가본 곳들, 그리고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말씀드렸어요. 할머니는 따뜻한 미소로 들으시면서 마치 모든 일이 일어날 걸 알고 계셨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한국, 중국 모든 사람 같아. 할머니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호떡을 건네시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모두 좋은 마음 가졌어. 저는 달콤한 호떡을 한 입 베어 물며 익숙한 맛을 음미했어요. 할머니 말씀이 맞아요 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어디서 왔든 근본적으로 모두 같은 거예요. 호떡을 들고 걸음을 계속하다 보니 지난 몇 달 동안 많은 시간을 보냈던 대학교에 도착했어요. 캠퍼스는 활기가 넘쳤고 학생들은 수업을 향해 서두르거나 잔디밭에 앉아 봄 햇살을 즐기고 있었어요. 큰 나무 아래에 앉아있는 수진이와 스터디 그룹 친구들을 발견했어요. 저를 보자 그들은 흥분해서 손을 흔들며 저를 불렀어요. 그들에게 다가가자 슬픔이 밀려왔어요. 몇 달 전만 해도 낯선 사람이었던 이 사람들이 이제는 제게 가족 같은 존재가 됐거든요. 너 떠나기 전에 작별 인사도 없이 보낼 순 없었지. 수진이가 저를 꼭 안으며 말했어요. 지훈이가 작은 선물을 건넸어요. 작별 선물이야. 그가 설명했어요. 우리를 잊지 않게. 열어보니 아름다운 전통 한국 책갈피였어요. 섬세한 벚꽃이 그려져 있었죠. 우리는 다음 1시간 동안 함께 보낸 시간을 회상하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제가 처음 한국어를 배울 때 했던 웃긴 실수들, 유명한 식당을 찾다가 모두 길을 잃었던 일들을 떠올리며 웃었어요.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우정이 제게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 한국에서의 제 경험 전체를 어떻게 형성했는지 깨달았어요. 나중에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며 서 있을 때 저는 몇 달 전에 여기 도착했던 그 소녀와 지금의 제가 얼마나 다른지 생각해봤어요.
한국에 올 때는 오해와 편견으로 가득 차 있었죠. 이제는 이 나라와 사람들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을 안고 떠나고 있어요. 고향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말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생각했어요. 한국이 단순히 중국 문화를 복사한 게 아니라 자신만의 독특한 전통과 혁신을 가진 활기찬 나라라는 것, 제가 만난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친절하고 호기심 많고 환영해주는 사람들이었는지, 이 경험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보고 판단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었는지 말이에요.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 자신과 약속했어요. 저는 중국과 한국 사이의 다리가 되어 오해를 없애고 연결을 만들어갈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한국을 방문해 직접 그 아름다움과 따뜻함을 경험해보라고 권할 거예요. 비행기가 이륙하고 아래로 서울이 점점 작아지는 걸 지켜봤어요. 하지만 도시가 시야에서 사라져도 여기서 얻은 추억과 교훈은 영원히 제 안에 남을 거예요. 집으로 가는 비행기 좌석에 자리를 잡으며 핸드폰을 꺼내 수진이와 다른 한국 친구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고마워요. 제가 썼어요. 진짜 한국을 보여줘서. 이건 작별 인사가 아니에요. 평생 갈 우정의 시작일 뿐이에요. 전송 버튼을 누르고 혼자 미소 지었어요. 한국에서의 여정은 끝나가고 있지만 이 경험의 영향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다는 걸 알아요. 이 새로운 이해가 저를 어디로 이끌어갈지 정말 기대돼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흥미롭고 특별한 이야기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